최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진단을 받은 일본인들의 양성 판정률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63명이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통계 수치죠. 한국의 확진 판정률은 1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의 확진자 수가 200명도 채 나오지 않았을 당시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66명, 이 수치만 보고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하늘길을 빛의 속도로 막아버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시에도 미국이 시행한 검사 건수는 445건에 불과했고 일본은 1890건의 검사만 시행한 반면 한국은 6만 5천 번에 육박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포스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냈던 것일 뿐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 최근 들어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N이 이렇게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 내 확진 판정률이 6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대응 중에서 일본 정부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이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최근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장은 여성은 쇼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 동안 남성들이 쇼핑을 해야 한다 라며 일본 여성들은 가게에서 느릿느릿 쇼핑을 하기 때문에 대신 빠르게 쇼핑하는 남성이 대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년 성차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이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죠. 일본의 충격적인 대응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단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이타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들린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최근 당직 근무를 설 인력이 부족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시키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 일본 병원에서는 12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전역에서는 513명의 의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 내 감염자는 빠르게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일본의 의료기관까지 신뢰도가 추락하자 갈 곳을 잃은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겠다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현재 한국 대사관의 여행 비자를 받는 법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라며 한국에 입국하며 14일간 140만원을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먼저 지내야 한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도 격리시설에 격리돼도 괜찮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0만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더라도 안전한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다는 집단적 움직임인데요. 이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만들어진 임시 격리시설과 한국의 시설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골판지가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의 임시 격리 시설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골판지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골판지 침대의 간격이 2m도 채 되지 않게 촘촘하게 배열된 이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일본이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SNS 팔로워 수 16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DJ 패기구에 의해 자세히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패기구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한국에서 격리된 패기구는 한국은 Another Level 이라며 14일 동안 격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비타민을 주거든 이라며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수준의 위기를 느낀 일본 지자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최근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며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마스크는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이번에는 후쿠오카의 유력 인사가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하는 방법과 승차 검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가 최근 명언을 하나 남겼네요. 한국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일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이유. 일본만 바라보던 이곳마저 한국에 넘어온 상황.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정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9일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약 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의료 물자 지원 등에서의 협력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우이엔 수안副총리와 전화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副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아세안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중일 협력 주전국인 한국 아세안 플러스 3 특별 화상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특별 화상정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 정부도 회의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을 확대할 방침을 밝히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4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3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 플러스 3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의장국은 베트남이 맡고 있다. 지난 12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영내 환경 구축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경제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 인적 교류 및 이동 보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내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 정상들 역시 지난달 26일 화상으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 플러스 3 화상정상회의가 4.15 총선 하루 전에 열려 야당이 반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의 회의 일정은 의장국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회원 국가들과 상의하에 날짜와 시간이 결정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과 연계될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보건 분야 장관급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대응 및 아세안 회원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장관들은 코로나19 치료 경험을 적극 공유키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정상이 대화한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세안 감염증 대책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14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화상회의가 끝난 후 아세안 감염증 대책센터의 설치 등 강고한 협력으로 국경을 넘어 감염이 확산하는 바이러스와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각국의 찬동을 얻었다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회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아세안 감염증 대책센터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려고 하며 설치 장소 등은 앞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신속한 형태로 각국이 가진 정보,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일본만의 노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아세안이나 아시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역의 협력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방호복 등의 물자는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서 지금이야말로 물자의 유통이 잘 유지되게 해야 하며 관련한 어떤 조치든지 WTO 규칙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회의에서 강조해 각국의 찬동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치료 약 후보 중 하나인 아비간에 관해 각국 정상의 언급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일본은 아비간의 임상시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 후지필름도 야마화학이 제조하는 신종플루 치료제이며 앞서 일본 정부는 아비간을 세계 20개국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때 아비간의 수입을 검토했으나 부작용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수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 플러스 3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을 기존의 아세안 플러스 1 및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기금에서 재분배해 설립하는 것을 포함해 감염병을 통제하고 영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은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영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행 이후의 회복과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관광 산업을 복원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